안녕하세요, 서울대 깡쌤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2023년이 다가고 2024년 겨울방학이 다가올 텐데 과연 내가 내년에 대학원을 가고 싶은데 이 겨울방학 12월, 1월, 2월에 뭘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이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요, 여러분 공인어학 점수를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 카이스트를 지원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물론 영어 점수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죠. 혹은 내가 과거에 지원 자격만 겨우 만들어 놨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로 할게요. 내가 아예 영어 점수가 없는 학생들은요, 일단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학과의 지원 자격이 몇 점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내가 여러 가지 영어가 있는데 토플보다는 유테스로, 그리고 유테스랑 토익만 볼 수 있다면 또 토익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점수를 따기 쉬운 것으로 지원 자격 점수 이상을 받는 것이 목표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내가 과거에 이미 대표님 지원 자격 점수 만들어 놨어요. 서울대 유테스 점수로 327점이 지원 자격인데 332점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라고 하면요, 아직 12월, 1월, 2월 있잖아요. 이때요 20점, 30점이라도 올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교수님들께서는요, 이 공대 대학원을 온다고 하더라도 SCI 급 논문을 얼마나 잘 쓸 것이냐, 문과로 온다 하더라도요, 물론 석사인데 무슨 SCI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석사 때부터 SCI급을 쓰겠다, 20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문과에도 국제저널에 논문을 실겠다, 이런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원 교수님들은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영어는 전형에서도 있지만 교수님한테 어필하고자 영어 점수는 무조건 고고익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학술적인 스펙 제안해 드릴게요. 자, 내년 2024년에 3월에서 5월에요,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된 춘기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그 춘기학술 대회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출해 보세요. 그 논문을 제출하실 때요, 풀페이퍼로 하시면 좋죠. 내가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연구실에 연관된 연구 자료를 가져와서 그 학회 춘기학술 대회가 예상되는 것에 주제와 맞춰서 제출한다 라고 하면 가장 좋지만요, 많은 학생들이 이 여건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이 여건이 안 되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학회에다가 풀페이퍼가 아니라 포스터 제출 혹은 초록 논문 제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논문을 제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어 하는 대학원 더 가까이 그 연구실에서 컨택을 해보시고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기는요, 내가 내년 9월, 10월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요, 무조건 9개월에서 10개월 전부터 먼저 움직이셔야 하고요, 만약에 내년 4월이다 라고 하면 그건 당장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원 연구실은 컨택이 필요 없고 이런 인턴도 필요 없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아니고 또한 시험만 중요한 그런 연구실들은 아니지만요, 웬만한 연구실들 20계열 같은 경우에는 컨택을 무조건 하시고 인턴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각 학교 교수님 사이트에서 연구실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하이브레인넷에 들어가셔서 대학원생들 모집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그거를 확인하셔도 좋으니까요, 꼭 이번 겨울방학 때 내년 2월에 컨택해봐야지가 아니라요,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시점 당장 그 연구실로 컨택을 해서 이렇게 이번 겨울방학 때 꼭 연구에 인턴 참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연구계획서, 특히 4월에 당장 하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9월에 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건 해당되는 말입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을요, 연구 제안서 수준으로 작성해 주시는 걸 요청드리고요, 그러려면 무조건 내가 지원하는 학과의 교수님들이 작성하신 논문을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학생들이 연구계획서를 쓰는데요, 내가 어떤 연구만 그냥 해보고 싶어요, 어떤 주제로만 작성해 볼래요,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보실 때, 아, 이 학생은 연구자로서 논문 작성이나 혹은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요, 내가 지원하는 대학원 연구실 교수님의 논문을 최소 3개는 읽어보시고요, 그거를 여러분들 지원서에 꼭 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요, 여러분들이 수강하셨던 성적표에서 내가 어떤 과목들을 배웠고 거기서 어떤 전공 내용들을 배웠는지를 모두 키워드화해서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특히요, 내가 전공, 학부에서 했던 전공과 대학원이 연관된다고 하시면요, 전공 기초 필수, 전공 심화에서도요, 가장 핵심 과목 5개를 고르세요. 그 5개를 고른 것에서 각각 핵심 키워드를 20개에서 30개 정도 고르시면요, 내가 결국 학부 때 배웠던 전공 과목
과목에 대한 키워드가 100개 안에 다 있습니다. 그 100개 키워드에 대해서 각각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걸 뭘 배웠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요, 나중에 전공 면접에 대한 답변뿐만 아니라 서류를 쓰실 때도 정말 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린 5개 과목에 대해서 각각 20개 질문씩 총 100개의 전공 키워드를 뽑아내라 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